오징어 게임 시즌2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2024년에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드라마입니다. 시즌1이 어쩌면 두 번 다시 없을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넷플릭스와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후속작을 잔뜩 기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 바람에 부응하고 싶었던 넷플릭스는 시즌2의 공개를 앞두고 아낌없는 투자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는데 솔직히 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즌2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웬만한 블록버스터 영화 이상으로 홍보에 열을 올릴 리가 없을 것 같아서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는 추측을 하게 됐었고, 실제로도 오징어 게임 시즌2는 현재 엄청난 흥행을 기록 중입니다. 반면에 전문가들의 평가와 시청자들의 반응이 마냥 좋지만은 않아서 장기적으로 어떤 성적을 남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확실히 시즌1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흥미롭게 다가온 건 넷플릭스가 시청자를 상대로 드라마 속 오징어 게임의 주체자가 된 것 같은 짓을 태연하게 저질렀다는 겁니다. 마치 어차피 니들은 시즌3까지 다 볼 게 틀림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대세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시청자를 도발하고 농락한 것 같기도 한데, 오징어 게임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자본주의의 속성과 본질에 대한 비판이란 걸 고려하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포함되니 주의하세요. 의외로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전반부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 아무리 시즌2라고 해도 시즌1을 벗어나 새로운 서사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단계를 거치는 걸 또 봐야 할 테니 다소 느릴 수도 있는 전개를 미리 각오했으나 이게 웬걸요. 오징어 게임 시즌2는 1화부터 오징어 게임다운 출발로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시즌2는 오징어 게임이 열리는 섬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몇 개의 게임을 연이어 제공합니다. 성기훈이 오징어 게임을 없애기 위한 단초로 딱지맨을 찾으려고 온 지하철을 뒤지는 건 술래잡기, 노숙자들에게 빵과 복권 중 하나를 택하라는 건 양자택일, 딱지맨에게 잡힌 두 사람이 본의 아니게 서로 죽고 죽이게끔 하는 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와 러시안 룰렛. 이렇게 일찌감치부터 게임을 제공하면서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의 색깔을 마음껏 드러내는 건 환호성을 자아내며 열기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아울러 단순히 게임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각 게임 속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역학관계를 담아낸 것도 오징어 게임의 정체성을 확고히 합니다. 예컨대 시즌1에선 아빠 노릇도 제대로 못했던 성기훈이 시즌2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마음껏 부릴 수 있게 된 원동력이 무엇이고, 노숙자들의 대부분이 빵과 복권 중 복권을 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자의 성정은 무엇인지를 통해 시즌1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전자의 두 가지는 시즌1을 고스란히 상속해 자본주의의 속성과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빵과 복권의 선택은 시즌1에서 비루하되 지속하는 삶과 그럴 바엔 차라리 죽음을 놓고 하던 투표와 겹쳐지기도 하거니와, 현실과 결부하면 당장의 생계가 불안정해도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심하게는 끝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들을 연상시킵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 대목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오롯이 개인이 짊어져야 할 몽해만은 아니라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즌2에서 딱지맨이 양자택일을 끝낸 후 다들 보는 앞에서 빵을 짓밟으며 이렇게 된 건 다 당신들의 잘못이라고 떠벌리는 장면도 결국 시스템의 문제를 외면하고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리려는 약자 멸시와 적자 생존의 세계를 잘 보여주죠. 반대로 그런 세계에 살면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선택은 시즌1의 결말에서도 엿볼 수 있었던 인간애를 향한 간절한 염원과 희망이 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성기훈과 딱지맨이 벌이는 러시안 룰렛은 비록 누군가에게는 비정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더라도 자신들이 정하고 동의한 규칙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동시에 차라리 죽을지언정 인간으로서 가진 최소한의 존엄성은 지키고자 한 숭고한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나중에는 오징어 게임 안에서도 타인의 존엄성을 지켜준 캐릭터가 있으니 바로 박규영 씨가 연기한 11번 병적인 노을입니다. 노을은 오징어 게임의 주체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기생충들의 만행으로부터 탈락한 참가자들의 존엄성을 지켜주려고 확인사살을 합니다. 노을 역시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속품에 불과한 걸로 치부할 수는 있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에서 평범한 개인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의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이유에서든 자원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마저 용서할 수 없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마저 미화하거나 포장하고 싶은 의도는 추호도 없으니 오해하지 마세요.
모르긴 몰라도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저처럼 반신반의하셨던 분들은 1화를 보시고 바짝 달아오르셨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뜻밖에도 사건이 척척 진행되는 데다가 시즌1의 정수도 담아 보여주고 있어 남은 에피소드를 기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전 성기훈과 황준호가 만나 오징어 게임을 습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노을이란 새로운 캐릭터를 소개한 2화도 뭐 아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1화가 원체 뜨겁게 달궜으니까 2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 넘어가는 것도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필요한 선택으로 보였기 때문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축 처지는 에피소드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보는 동안에도 그런 반감이 살짝 들었지만 시즌2를 다 보고 난 후에는 막말로 에피소드를 억지스레 늘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시즌1에 나왔던 새벽이와 비슷한 캐릭터에다가 구구절절하게 사연을 부여하는 것도 같았고 심지어 노을은 물론이고 노을이의 사연에 곁들인 경석과 경석에 따른 노골적으로 심파성을 띠고 있어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유일하게 경석의 딸이 분장실로 왔을 때 황급하게 탈을 다시 쓰던 사람들을 통해 또 하나의 작은 인간애를 볼 수 있다는 것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2화의 결말은 다시 한번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습니다. 전 노을이 대형 트럭에 타길래 막연히 다른 참가자들은 저렇게 이동하는구나 라고 무심코 보다가 깜짝 놀라는 한편 시즌1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관점의 이야기를 시즌2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 금세 들떴습니다.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시도할 법한 걸 까맣게 몰랐던 제 자신을 나무라면서 병정의 입장에서 보는 오징어 게임은 어떨지 기대했었는데 도리어 3화부터는 실망에 실망을 쌓는 에피소드가 줄을 짓고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드디어 본게임에 들어간다고 한껏 주시했던 3화부터 만족보다 실망이 컸던 이유는 대략 3가지입니다. 첫째는 화합과 분열에 맞춘 도식적이고 기계적인 캐릭터 구성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즌1의 테마 중 하나는 생존, 즉 혼자 살아남아 상금을 독식하는 것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면 시즌2는 성기훈을 중심으로 한 여러 참가자들의 공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언제 어디서나 갈등과 충돌이 만연했지만 후자는 화합과 분열로 이야기를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부터 화합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목격했고 두 번째 게임인 5인 6각에서 정점을 찍었으며 세 번째 게임인 짝짓기는 화합과 분열을 한자리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각 게임 사이에 있었던 투표도 시즌1과 다르게 썩 나쁘지 않은 미끼를 던져 화합과 분열을 끊임없이 부추기죠. 이런 접근은 시즌1에 이어 재차 자본주의의 속성과 본질에 더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에 주목해 꽤 참신하게 보이기도 했으나 화합과 분열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수자와 약자, 노모와 아들, 그리고 연인 등을 집어넣어 감독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주 투명하게 노출하고 맙니다. 그 바람에 각 캐릭터는 피상적인 설정만 가진 게 전부라 시청자를 사로잡을 매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설상가상 두 번째 게임은 미학적으로 돋보일 수는 있어도 개연성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광경의 연속입니다. 첫 번째 게임에서 민중공기에 가까운 화합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목숨을 걸고 펼치는 게임에서 진짜 운동이라도 되는 것처럼 응원한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데다가 마지막에 그대에게라는 노래까지 동원한 건 자아도취에 빠진 감독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시즌1의 경우는 동심 어린 게임이 알고 보면 승패를 가르는 냉혹한 현실을 배울 수 있는 예습과도 같았다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그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도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으로 가득했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분열의 불을 지핀 세 번째 게임도 방금 지적했다시피 진작에 예상했던 캐릭터들의 파국이 일어날 뿐이라 큰 감흥이 없습니다. 제목 그대로 오징어 게임은 각 게임의 흥망이 드라마의 재미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으니 이런 부분에서 실망하신 분들께서 많으시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둘째는 캐릭터 붕괴에 가까울 정도로 몰락하는 성기훈의 오만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한마디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시즌1이 공개된 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성기훈은 정작 뭐 하나 잘한 게 없으면서 운 좋게 우승했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시즌2는 저 말이 결코 농담이 아니었다는 걸 여실히 증명합니다. 전반부만 해도 성기훈이 나서서 모두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것 같았으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면목을 드러내며 무지하고 무능력한 주인공이라는 희귀한 캐릭터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다집니다. 그 중에서도 정점을 찍는 건 뭐니 해도 7화에서 펼쳐지는 참극입니다. 그 전에 먼저 6화에서 세 번째 게임을 마치고 투표를 앞뒀을 때 성기훈은 이미 이성을 서서히 상실하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아집과 독선으로 기울어집니다. 오죽했으면 영일로 위장했던 프론트맨이 그게 기훈씨가 원하는 겁니까? 라고 일갈할 정도였죠. 그렇게 불길한 조짐이 보이더니 기어코 7화에 이르러 게임을 끝내기 위한 수단을 마련한다는 걸 명분삼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이때 슬며시 입꼬리가 올라가는 영일의 표정은 시즌2를 통틀어 최고의 장면입니다. 아마 그 순간의 기훈의 말을 듣던 영일의 속내는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뭐야, 대단한 위인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막무가내잖아. 고작 이따위 인간이 게임을 없애내 만회하고 있었던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닌 게 아니라 시즌2의 성기훈은 맹목적인 이상주의자의 표본입니다. 스스로 성과 정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거나 위장하고 어떻게 해서든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자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무리와 하등 다를 게 없는 족속이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성기훈으로 상징되는 셈입니다. 이 시점에서 성기훈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 프론트맨의 말 맞다나 영웅놀이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건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성기훈의 설득에 넘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기말할 것 없이 병력과 무장의 정확한 규모조차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게임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죄다 무슨 707 부대 출신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좋기 수십 명이 된다는 것쯤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으면서 그런 무모한 짓에 동참한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지막 셋째는 시청자를 농락하고 도발한 넷플릭스의 태도입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제목에 파트 1이라는 세 글자만 추가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반응을 이끌어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더 글로리만 해도 두 파트로 나눴던 전례가 있었는데 왜 무리하게 완결성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드라마에 시즌2라고만 붙인 건지 모르겠네요. 백반양보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억지스레 이야기를 늘린 건 수용할 의사가 있지만 반드시 시즌2와 시즌3로 명명할 것까진 없지 않나요? 더군다나 시즌3를 6개월가량 후에 공개할 예정이라면 더더욱 그럴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서 의문입니다. 이 탓에 시즌2의 상당 부분이 애초에 불필요했거나 시즌3를 위한 설계에 지나지 않았다는 확증으로 작용해 시청자들의 실망과 원성만 커졌습니다. 실제로 황준호는 시즌2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경석은 뭐 아예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였고 노을도 명확한 존재감을 심어줘 시즌3에서의 향방을 기다리게 할 정도는 아닙니다. 덤으로 세미는 속된 말로 바람캐인 민수를 위한 희생양이었으며 민수는 설사 이걸 계기로 각성하더라도 웬만한 활약으로는 인상을 반전시키지 못할 정도로 짜증나는 캐릭터에 머물렀습니다. 할리우드가 돈에 눈이 먼 나머지 한 편으로 충분할 영화를 두 편으로 나누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오징어 게임만의 문제도 아니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단 요즘은 부작용이 있다는 걸 알았는지 파트 1이라는 걸 밝히기도 합니다. 몇 달 전에 개봉했던 위키드도 타이틀이 뜰 때 보면 원제에 파트 1을 명시했고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커닝은 당당하게 파트 1을 제목에 붙였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도 저 사례를 본받아서 시즌2 파트 1이라고 했다면 시청자들의 마음이 한결 여거로웠을 겁니다. 보기 전에 이 드라마가 대략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마무리될 거란 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더딘 전개와 맥없는 연출이 당위성을 얻거나 지지를 받는다는 건 결코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금에 비하면 더 좋은 반응을 얻었을 거란 뜻입니다. 행이라도 제목에 파트 1을 붙이면 파트 2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속출할까봐 내린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나았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도 현재로서는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며칠째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1위를 기록했으니 이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죠. 다만 현재의 무시무시한 흥행이 시즌1으로 인한 후광효과인지 시즌2가 자체적으로 만든 성과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야 뭐 이 드라마가 망하든 흥하든 사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한동안 국뽕에 취하는 게 고작이라 나름 중립적이지만 여러모로 무리수를 둔 게 아쉬울 따름입니다. 몇 달 전에 시즌1을 다시 보면서 그 놀라웠던 신드롬이 괜히 생겼던 게 아니라고 감탄했었는데 다른 드라마도 아닌 자본주의를 향한 냉혹한 통찰과 비판으로 칭찬을 받았던 드라마가 자본주의의 계산법을 그대로 따르면서 시청자를 대상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씁쓸합니다. 게다가 전 이 게임에서 패할 게 자명해서 넷플릭스가 왜 이렇게 배짱을 부린 건지 알고도 남는다는 게 더
뼈 아프게 다가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드라마의 시청을 중단하시겠습니까? 혹은 저처럼 패배를 인정하시고 시즌3를 기다리시겠습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